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 결론은 지금 한 7월까지 계속 지켜볼 건데, 왜냐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같은 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확 빠지고 반등 들어가고 했을 때 만약에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는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고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AI 거품은 어떤 조짐으로 나타날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요, 아침에 시초가 2.25%로 갭상승을 시작해서 플러스 6.45로 끝났습니다. 7,384가 됐고요. 장중에 7,42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단한 시장이다, 그죠? 어제 연휴 있고 나서 바로 급등을 했고, 지난 5월 1, 2, 3일 연휴 있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또 5월 4일 날은 2.79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12로 끝났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어린이날 쉬고 나서 오늘은 또 2.25로 시작해서 6.45로 끝났습니다. 야, 정말 무서운 장이다, 그죠? 투자자 동향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8,800억 팔았고 외국인이 3조 한 5천억 샀습니다. 선물은 장중에는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가 막판에 확 팔았네요, 보니까 선물을.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거, 많이 빠진 거 볼 건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SKC가 급등을 했고요. SKC.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19%나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또 17%나 올랐고요. 키움증권 다시 끙 하면서 장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키움증권도 우리 시장의 약간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다시 끙 하고 올라오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 플러스 9%, 9.25로 시작해서 플러스 14.41로 끝났는데, 자, 전자는 외국인이 어제 오늘 외국인이 아주 많이 샀네요. 그 다음은 대한전선, 기관이 많이 샀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좀 올랐네요. 삼성생명,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밑에를 월봉 차트로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한운시스템 11%, 한국금융지주도 올랐습니다. 자, 하이닉스 10%, 10.6% 오르면서 16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주 SK 보면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죠? 효성중공업 460만 원 거의 됐습니다. KCC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그죠? KCC도 PBR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유자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 따지면 이 회사도 약간 가치 영역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증권이 어제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시초가 플러스 16.8%에서 플러스 8%로 이렇게 좀 음봉이 나서 끝났습니다. LG전자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LG전자는 여기 월봉을 보니까 21년 1월에 기록했던 19만 3천 원을 아직은 못 뚫었네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올라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려 아이언
올라오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올라오고 있고요. LG이노텍,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두산. 네, 이런 식으로 5% 이상 오른 종목이고, 오늘 많이 빠진 거 HD 현대마린엔진, 네, 쭉 빠졌고요. S1도 빠졌습니다. 미원상사, HD 현대, 그 다음에 한화엔진,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OCI 홀딩스, GS, 롯데쇼핑. 뭐 반도체 형님들이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은 다 무릎 꿇어 뭐 이런 모양이다, 그죠? HD 현대중공 뭐 이런 주식들 쭉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게 뭔가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랑 비슷한 회사죠. 레이저 장비. 그 다음에 JNTC, 인텔리안테크 좋네요.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그런 테마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 6.8%, 심택, 네, 신고가 내고 있고요. YC, 에코프로 BM, 두산 테스나, 원익 IPS, 미래에셋벤처, 유진테크, 비나텍, 에코프로.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 음봉이 났고요. 플러스 0.59에서 마이너스 0.29로 쭉 빠졌고, 장중에 마이너스 1.38까지 빠졌습니다. 예, 코스닥은 반도체 형님이 좀 멈추면 한번 저도 달려볼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네, 이런 모습이고, 마이너스로 MACD 오실레이터가 음이 났다가 지금 플러스로 살짝 돌아섰네요, 보니까. 자, 월봉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 셰익스피어 집 요 시그널로만 보면 셀 시그널 나왔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반등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 그동안의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닷컴 버블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쪽에다가 자료를 좀 따로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쪽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번 장이 20년 만에 도래한 강세장이다. 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고요. 시장이 너무 강해서, 이번, 이렇게 강했던 장이 있었나? 84, 85, 86, 87, 88, 89년까지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바닥 찍고 2002년에 올라가다가 밀렸고 2003, 4, 5, 6, 7 이때도 5년 연속 양봉이었습니다. 요 밑에 7년 연속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로 전환해서 보면 7년 연속 양봉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올라갔고 오자가 있었던 해 되게 강했었죠. 2005년도에. 자, 그러면 그때 얼마나 올랐냐면 코스피가 84년에서 89년까지는 8.75배 올랐고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에는 510에서 2085까지 갔으니까 4.1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에서 28년까지 가는 장에 3배가 오르면 7,200이고 4배 오르면 9,600인데 라고 지난 2월 달에 만든 자료에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벌써 3배가 올랐습니다. 4배 오르면 9,600이고 5배 오르면 12,500입니다. 12,400. 자, 그때 2003, 4, 5, 6, 7에 많이 올랐던 게 요 한국조선해양,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했잖아요. 15,000원에서 52만 5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3파 랠리, 살짝 4파 조정, 5파 상승.
근데 요 자체가 이제 3파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빠지다가 결국은 2010, 11년에 다시 한번 머리 크게 만들고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AI 하드웨어 AI 당시 닷컴 뽑을 때는 와 닷컴 세상이 오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희 형님이 그때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형님 보고 논문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마케팅 쪽의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라 했다가 그 교수님이 이제 중국 마케팅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중국 마케팅으로 저희 형님이 박사를 받긴 했었지만 저 역시도 저희 형님한테 온라인 마케팅 하시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미 닷컴에 대한 닷컴 세상이 도래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닷컴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그 닷컴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통신 장비 이런 걸 갖다가 구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여기 보시다시피 94년도에 1.04 1달러에서 어쨌든 82달러 갔어요. 그래서 한 80배 났는데 요 닷컴 고점 찍고 3, 4월 달에 확 빠지거든요. 시장이. 좀 이따가 나스닥 여기 나스닥 아예 보여드릴게요. 요때 보면 나스닥이 이거는 필반 지수고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면 5132에서 3월 달이잖아요. 5132에서 3000까지 순식간에 빠집니다. 3000까지. 5000에서 3000 갔으니까 40% 빠진 거잖아요. 지수 자체가 40% 순식간에 빠집니다. 자, 요 순식간에 빠지는데 시스코는 어쨌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코를 보시면 3월 고점 쳤죠. 그리고 4, 5월 달에 빠져요. 빠지고 5, 6, 7에 다시 올라오죠. 5, 6, 7에 다시 올라오는데 70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69불 얼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고점 대비 한 12, 3%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무너질 때 여기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월봉상에 마이너스 들어갈 때 이때는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데 고점이 80이었는데 여기 60에서 55 이렇게 자르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오른쪽 어깨 만들어줄 때 탈출해야 되고요. 자, 그때 필반 지수는 어땠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필반 지수는 이때 98년 10월 달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망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나면서 빠지고 반등 들어가다가 이때죠. 확 빠졌다가 반등 들어가는 듯 했다가 다시 여기 쌍바닥에서 바닥이 한 번 더 깨지는 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무너지면서 저점 나오고 이때가 182.59잖아요. 182.5. 필반 지수 182에서 1300을 가요. 1362까지. 근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그래서 98년 10월부터 99년 10월 2000년 3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1년 6개월 만에 7배 이상 올라갑니다. 필반 지수가.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그냥 신기루처럼 그런 실체가 없는 주식들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완전히 외봉으로 쫙 빠질 건데 필반 지수에 있는 주식들이 기업들이 다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360이 갔다가 그 다음에 거의 900 깨지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같은 게 136불에서 90 가는 거랑 거의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차트도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2008년 무너질 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 확 무너지고 그 다음에 2008년 3, 4, 5에 한번 반등을 줍니다. 이 반등에서 도망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반 지수도 이때 반등해서 1200에서 도망 나올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제 10% 주긴 한데 거기서라도 이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보면 여기도 MACD 오실레이트가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그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는 이 반등에 이 반등에 팔든 아니면 요 뒤에 반등에 팔든 네, 요 오른쪽 어깨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필반 지수가 요때는 열렸는데 지금은 그러면 필반 지수가 어떤 상태이지? 지금 여름에서 또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 이번에 이게 고점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번 연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번째 나오고는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22년 10월 요때를 저점으로 봐서 한 얼마 올랐나 봤더니 5.25배 올랐더라고요. 필반 지수가 2000에서 지금 11,000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아까 무너지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5,100에서 순식간에 3,000까지 빠졌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반등 들어갈 때 보면 확실히 주도주, 비주도주 다 합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었고 낙폭의 한 60% 회복하고 61.8% 뭐 한 그 정도 회복하고 왔다 가다가 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나스닥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MACD 오실레이터 플러스로 회복했고요. 회복하고 좀 당분간 좀 올라갈 걸로 보잖아요. 왜냐면 아직 과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이 나오고 나서 다시 무너질 때 닷컴 무너질 때처럼 이렇게 확 빼는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닷컴 버블 때 제가 여러 기업들 체크를 해볼 생각인데 소프트웨어 그때 당시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코가 고점이 나왔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땠나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고점을 기록한 게 99년 12월이에요. 99년 12월. 그리고 2000년 1월에 확 빠지죠. 2월에 또 빠지고 3월에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4월 달에 다시 확 빠집니다. 5월 빠지고 6월 반등. 그 뒤부터는 5개월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빠져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빠진 게 좀 찜찜은 해요.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도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엠노빈 등등. 그래서 팔란티어와 엠노빈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올해 7월 정도까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못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저는 하드웨어도 날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때 당시에 닷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아마존닷컴이거든요. 아마존닷컴도 보면 고점이 99년 12월에 나왔는데 이 주봉인데 12월 첫째 주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99년 내내 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둘째, 셋째, 넷째 빠지고 1월, 2월, 1월 달에도 빠져요. 2월, 3월 닷컴이 붕괴가 되기 전에 이미 위에서 좀 힘이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쌍봉의 모습이 나오고 빠지고 월봉으로 봐도 쌍봉의 모습이 나오고 빠집니다. 서비스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미리. 그죠? 자, 그러면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코카콜라. 이때는 필수 소비재이면서도 코카콜라 하면 이때 냉전 시대에 코카콜라가 모스코바에도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났는데 코카콜라는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국적 기업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올랐어요. 17불 하던 게 83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이 고점이 언제냐면 98년 7월이에요. 98년 7월. 그러고 나서 98년 하반기 특히 99년에 보세요.
99년에 코카콜라 주가 연간으로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면서 소비재가 안 팔리는 거죠. 주가가 안 올라간 거죠. 여전히 잘 팔리는데. 그리고 2000년 닷컴의 마지막 피날레 할 때도 코카콜라 빠져요. 1, 2, 3화. 근데 닷컴 버블이 깨지기 시작했던 4, 5, 6월 달부터는 다시 올라갑니다. 반등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소비재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은 닷컴 버블의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 결론은 지금 한 7월까지 계속 지켜볼 건데, 왜냐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같은 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확 빠지고 반등 들어가고 했을 때 만약에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는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반 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는 그 7월이 아니라 내년 1월일 수도 있죠. 내년 1월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MACD 오실레이터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못 올라오고 이런 조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더 있긴 있어요. 그 하나가 엔론 사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엔론 사태처럼 혁신이 아니라 회계 부정이었어. 그런 뭔가 꿈을, 이 풍선 꿈을 갖다가 바늘로 확 터뜨리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투자자 심리가 이제 확 바뀔 겁니다. 그때는 그런 트리거가 있었는데, 지금 AI 기업 중에서 그렇게 이게 분식이었다 이럴 게 있을까? 근데 그런 거는 있잖아요. 최근에 서로 이렇게 순환 출자하는 개념. 결국은 오픈 AI에서 오라클에다가 주문을 주고, 근데 오라클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어 주면서 그 돈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오라클은 오픈 AI에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서 준 돈이, 근데 그 돈은 또 빌려서 주고, 그 돈은 다시 오라클의 어떤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픈 AI가 또 오라클이 준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근데 하나의 내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약간 이 오픈 AI가 앨런 머스크랑 소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스로픽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리로 한 게 맞냐 이런 식의 하다가 결국은 오픈 AI가, 저는 이 AI 인프라 구축의 그 서비스로 LLM 모델에서 AGI로 가는, AGI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픈 AI가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한다? 탈락을 하면 아까 순환 출자 같은 오픈 AI 주식을 받고 이런 게 전부 다다. 그 주식이 가치가 계속 이래 커져야 되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 거품이 터지면서 똥값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약간 닷컴 버블 깨질 때와 같은 센티멘트의 붕괴, 그리고 주가도 붕괴,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오픈 AI 상장할 때 여기에 기관 입찰이 없었다. 상장이 아니라 이런 펀딩하는 거에 기관이 입찰이 없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오픈 AI 쪽에서 뭔가 트리거가 되는 게 나올까,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그런 거 이제 많이 상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랠리는 즐기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나인데 그 도망가는 게 바로 지금 10년물 30년물에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이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 요게 2000년 1월이거든요. 1월. 네, 1월 언저리에 계속 이 금리가 위에서 고공행진하다가 금리가 이렇게 또 무너져요. 2000년 7월 지나면 확 무너집니다.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리고 리세션 기간에 반등 들어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요 닷컴 버블이 깨지는 첫 1년을 10년물 국채,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도 저는 좋고 미국 10년물 국채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년도 괜찮고 이쪽으로 도망가 있으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년 국채가 지금 오늘 5%가 넘었다는 신문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5%에서 4%만 되더라도 30% 수익 나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되면서 아우성 소리가 나올 건데 10년물 국제금리로 30% 정도 수익을 내면 그러면 저는 우리 체슬리라는 이름 뜻대로 시장에 버드 스트라이크나 이런 큰 조정이 왔는데 우리 고객분들은 그래도 또 안 터지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이쪽 ETF를 한 30%만 들고 있어도 여기서 만약에 30% 수익이 나버리면 30%로 30% 수익 나니까 거의 전체 자산의 9% 정도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10% 빠지면 7% 터지는 거고, 그죠? 15% 빠지면 뭐 한 10%. 지수 자체가 한 15% 터져도 똔똔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때 되면 주식 비중을 좀 더 줄여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코카콜라 같은 그런 필수 소비재는 오히려 반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반등이 들어가고 하면, 그러면 좀 아우성이 나오는 그런 아사리 그런 판에서 잘 터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리즈로 계속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계속 신차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